월요일 총선 열전 시작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이제 전현직 국방위 위원이십니다. 국방이 또 잘 아시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 넘어서 기순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어민 신고할 때까지 이제 이 출동을 안 해서 NLL 혹시 뚫린 거 아니냐 비판이 있었는데 무슨 포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 좀 주시죠. 네, 지금 10월 24일이었죠. 예. 10월 24일 날 북한 목선 4명의 기순자가 들어왔는데 속초항까지 왔을 때까지 한 34km 지점까지는 몰랐고요. 한 7시간 정도 이상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민의 신고에 의해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완전히 경계작전 실패고 작전의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포상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경계작전 명백한 실패였는데 군에서는 경계작전 성공이라고 그때 국방위에서 국정 빡빡 우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어지간한 사항은 작전 성공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퍼즐이 며칠 있다 금방 맞춰졌어요. 왜냐하면 군 인사를 이미 그때 사성장군 인사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목선 기순자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작전 실패의 핵심은 해군 작전사령관이고 해군에서는 합참에서는 합참의장과 합참에 있는 작전본부장이 그 작전 실패 책임자인데 이번에 사성장군으로 내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해작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내정이 돼 있으니 이것을 실패를 인정하면은 또 인사를 다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전은 성공으로 우기더니 그걸 더 합리화하려고 대규모 포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 또 포상을 하려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비태세 검열단을 보내서 점검을 하고 시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검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을 하는 웃지 못할 희대의 사건이죠.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저는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실제. 어떻게 보시면 정민희 최고 예전에 그 19년도 노크 기순할 때 그때 당시 그 장관이나 이낙연 총리 막 사과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노크 기순 사건 때하고는 좀 달리 달리 봐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노크 기순 때는 아예 군이 몰랐잖아요. 아예. 똑똑할 때까지 몰랐으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까지 이거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건 노크 기순이 아니고요. 그때 사과를 했는데 제가 아니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아니 노크 기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삼척항 그 목선 사건이에요. 노크 기순은 철책선을 넘어와서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고 노크 기순 때 사과를 했는데 왜 이번에 노크 기순 때는 사과 안 했어요. 그때는 정경도 의장이 아니었고 아닙니까? 그거 오래 전에 이미 그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게 노크 기순이고요. 하여튼 그 사건 때 사과한 그 사건. 지금 우리는 그냥 다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아니 대강이 아니라 이거는 노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명박 정부 때 알겠습니다. 그 22사단 지역에서 철책을 넘어와서 초소에서 노크 기순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완스타 때 합참에 있었는데 도찰하시겠죠. 도찰하죠.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이 사과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과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사과했던 사건은 사실은 전혀 몰랐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목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간판은 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은 그 점 상태로 레이더에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데 사실은 군이요. 그 레이더상으로 만약에 뭐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점 상태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확인은 했지만 그것만 보고 확인했다고 하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가서 이제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하기 바로 전에 사실은 이제 어민이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 사과한 그 사건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달리 봐야 된다. 근데 아마도 이번에 포상을 했던 건 그때
그때 막 이낙연 총리까지 왜 사과하고 막 그때 목선 때 정경두 장관도 사과하고요. 난리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하고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군에서. 근데 이제 보완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발견을 했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포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실은 계시면 삼척 19년도에 네. 삼척항에 목선이 들어와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는 실제 이것은 큰 문제다 해서 사과를 이낙연 했었어요. 총리나 정경두 장관도 사과했고 그 당시 8군 단장이나 관계관들도 다 문책하고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을 강하고 시스템도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을 했어요. 네. 이번 사건은 그거와 대동소이예요. 아, 비슷합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하. 이번에는 속초항 앞바다까지 왔어요. 그때까지 깜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겨우 그 작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군에서는 어선에서 우리 어선에서 신고를 하면서 작전이 시작이 된 거고 네. 단지 감시 카메라에도 이미 속초항 앞바다에 왔을 때 겨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km까지 왔을 때까지는 깜깜이었고 네. 그 주변에는 우리 어선들이 160척이나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선에 가서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무장 세력이었다면은 우리 어선들에게 되게 피해가 많았을 겁니다. 속초항 앞바다에서 했느냐 삼척강 앞바다에서 했느냐의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비슷한 같다, 이렇게 보시는 사항인데도 거군요. 불구하고 이것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했어요. 이번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성공으로 둔갑시키고 네. 작전 실패자를 진급시키고 포상해서 이걸 은폐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쁜 거예요. 이러면 예를 들어 잘못을 그리고 전빗해서 검열단이나 이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문제고 보완할 건지 뭐가 예. 잘했는지를 해서 보완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니까 조사단도 안 보내고 상을 줄 때도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작전 실패의 핵심 레이더 기지에 있는 병사나 신고한 어민은 포상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위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사단장이나 함대 사령관은 징계 사항이에요. 그런데 포상으로 또 올라와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국민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예. 목선이라는 건 사실은 그 뭐 감시 카메라나 레이더 이런 거에 사실은 잡히지를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선이 올 때 얘네들이 왜 목선을 타고 오겠어요 사실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군이 그 이낙연 총리가 사과한 그 사건은요. 제가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뭐냐면 군이 전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평화 이러면서 뭐 9.19 군사합의 막 이런 모드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사실 사과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목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뭔가 그걸 포착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군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군이 경계 실패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징계를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알겠습니다. 사건이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안 되는 거를 조금 그래도 지난번보단 나아졌다. 차이가 있다. 네, 차이가 있다. 그래서 포상을 한 게 아닌지 사실은 그 정도 그런 생각이 정리하고 뭐 얘기는 계속 아니 될 것 잠깐만 같으니까. 그 목선은 정리를 좀. 목선은 뭐 레이더에 예. 멀리 있으면 안 잡히고 가까이 오면 잡혀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도 눈도 멀리 있으면 안 보이고 한 2km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똑같은 것이고 속초항 앞바다까지 왔을 때 레이더가 못 잡았고 레이더에서 이제 점으로 그때부터 나타났는데 육군 레이더에서 해군에 통보를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들 어떻느냐 했더니까 해군에서는 우리 레이더에는 안 잡혔다고 네. 말한 겁니다. 이미 그때 해군은 북한에서 단속정이 새벽 4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단속정을 대응해서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해작 사령관이나 함대 사령관은 그 함정을 보내고 헬기를 띄워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무시해 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어민이 신고에 의해서 그때 작전이 된 건데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이 계속 하시는데 네, 저렇게 말씀하시려면 9.19 군사 합의 폐기해야 돼요. 예. 저 논리로 따지면. 왜냐하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온 군대가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된 거예요. 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찰 업무를. 만약에 공군도 정찰하고 무인기도 갖다 놓고 해갖고 정찰을 하면 얼마나 여기가 완벽하고 모든 군사들이 네.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김병주 의원님 얘기하는 거에 끝은 9.19 군사합의 폐기입니다. 9.19 그 짧게 그거 군사합의 답을 좀 주시고 9.19 예. 군사합의에 대해서 다음 너무나 주제로, 예, 지식이 넘어가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9.19 그러면, 군사합의는 네. 완충구역을 두는 거였어요. 지상에는 6.25 전쟁 이후에 완충구역을 줬지 않습니까? 네.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를 줬는데 그 당시는 공군과 해군이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한계선만 준 거예요. 안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에서는 NLL을 중심으로 그 충돌이 일상화됐고 공중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돼서 공중해상에 완충구역을 줘서 평화를 일상화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감시를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제한은 받아요. 공군은 거의 제한을 안 받고 네. 무인기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람 시력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1.5 시력이고 북한은 그 당시 0.4 정도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네. 우리는 1.5에서 1.4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북한은 0.4에서 0.1 이하로 떨어져서 까막눈을 만드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자꾸 우리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상대와 보는 거예요. 상대 평가입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로 우리가 이런 제한이 좀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나를 네. 알고 저걸 알아야 된다는 이 그 진리를 나만 보는 거예요. 북한은 어떤 분리가 있는지를 안 보고 그래서 그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밤헌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헌법에는 알겠습니다. 예. 통일을 지향하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9.19 정리를 하고 이 주제가 예. 저분이 자꾸 얘기하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게요. 사실은 뭐냐면 합의라는 건 양쪽이 다 지켜야 네.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잘 모르신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합의를 지켰는데 북한은 계속 위반해도 돼. 알겠습니다. 우리만 지켜야 돼. 그러면 그거는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5년 동안에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한 게 3,600여 건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숫자로 보니까 황해도 북한군 4군단 내에서 100회 정도 위반을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륙에서는 포병 사격한 것까지 포함하면 110 이게 아주 숫자로 나와요. 네. 저는 이게 놀라는 지점이에요. 110회 정도고 그다음에 포문 개방은 5년 동안 횟수로 3,400회.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 되고 위반 횟수 전체가 이제 3,600회. 이렇게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합의예요? 알겠습니다.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고 북한은 지네 맘대로 어기고 이런 게 무슨 합의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기본적으로 다음에 뭐냐면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보죠. 국방위 얘기를. 아니 많이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말씀하셨으니까 남지가 않아서. 핵심은 네. 뭐냐면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9.19 군사 합의에서 우리 군에게 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손발을 묶어놓은 거야. 뭣도 하지 마라. 너네는 뭐 여기서 하지 마라. 여기는 20km, 여기는 80km. 거기서 뭘 하지 마라. 맨날 이런 거잖아요. 네. 쉽게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데 뭐냐면 쟤네들은 다 하는 거야. 북한 막 무인기 지네들 마음대로 무인기 띄우고 여기까지 보내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합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은 뭐냐면 우리 국군 우리 군에게 사인이 뭐냐면 우리도 정찰을 잘하고 북한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9.19 군사 합의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무너뜨린 게 아닌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다음에 거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작도 지금 못하고 지금 네. 계속 국방위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감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총선 얘기를 해야 되면 저희 총선 열전이기 네, 때문에 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정미경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야 이렇게 희생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네. 총선 때만 되면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이든 또 어느 당이든 이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하는 노력을 해요.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물갈이를 해주나, 얼마나 많이 교체해주나, 아하.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나. 예. 국민들은 아무튼 그 지점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그 공천만 주면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약간 영남이나 강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영남 쪽에 이제 많이 치중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호남 에 많이 치중되어 그렇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물갈이론이 되면은 결국은 영남 쪽에 손을 많이 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를 상식적 얘기다. 하는 거죠. 문제는 그걸 얼마만큼 실현해 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혁신이 이게 혹시나 친윤 인사들 낙하산 하려고 사전 작업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실의 나펄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내야 되는 친윤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많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인사들. 그럼 이런 정지 작업과 여론을 하고 그 영남 지역 가서 꼽으면은 전략 공천함 되는 지역에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기 위한 한 수로 보이는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하고 뭐 시각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잠깐만 그게요.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물갈이론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하는데 어떤 원칙 없이 그냥 막 꽂는다? 그러면 그냥 그거 망하자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 보일 것이다 나중에. 다 보일 거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정부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러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해안 목선 사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비상식적인 대표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세상에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지금 당 대표예요. 왜 재판을 받겠어요? 무슨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비상식적으로 완전히 아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하시려면은 이재명 대표부터 빨리 그 내려앉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되는 거지. 본인들은 다 매번 비상식적이면서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상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본인들부터 이재명 대표 정리부터 먼저 하세요. 다시 인요한 위원장 얘기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만나려고 지금 애를 쓴 것 같은데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정미영 최고께서 잘 알 것 같긴 한데 이준석 전 대표 선대위원장 복귀설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몰라요 지금. 그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냥 우리 그 앵커님이 알 수 있는 정도에서 아는 저랑 거지. 똑같습니까 생각이?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지금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왜 안 만나겠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대표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걸 왜 안 만납니까?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황당할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그렇게 안 만나고 한다는 거는 결국 이거는 결별이 아니냐 뭐 이런 영어로 뭐 그렇게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보통 사람이면 그거 다 이해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그거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접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누구든 접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시급한 것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설하게 되면은 대단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접촉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접촉하는 인원들도 뭐 별로 영향력 어떤 분을 접촉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아마 나중에 공천에 떨어졌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하면은 한두 분은 합류할지는 몰라도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하부 조직처럼 국민의힘은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그러니까 네. 국정쇄신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창당한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국정쇄신을 위해서 180도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인요한이나 김기현 대표들이 형태로 봤을 때 그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지도 못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창당으로 가는 수순을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을 거군요. 창설하는 걸로 가는 수순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뭐 두 분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네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이건 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고 지금 낮은 자세로 계속 그 행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에게 그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민주당이든 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든 뭔가 이렇게 분열의 지금 움직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이 비명계를 과연 어떻게 다루느냐. 앞으로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터질 거냐. 어차피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양당 다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양쪽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힘이 각자 셀 때는 네. 서로 각자 이제 자기 살림을 차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양쪽이 합쳐질 수가 있는 그럴 거죠. 가능성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병주 의원님 말씀 듣고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신당이나 제3지대 말씀 네, 보입니다. 신당 이준석의 의견은 참 일리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에서 오는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1년 반 동안 독선과 아집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반헌법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근데 가지 저렇게 막말 막 하셔도 돼요. 아니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똑바로 만드셔야지. 외교하고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있고 네. 대통령 지난번에 그 도감청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미국이 항의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경찰 조사에 보니까 그 도감청에서 휴미트 사람에 의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실 안에 간첩이 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 외교 참사와 인사 참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진짜로 인적 쇄신도 하고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총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